모든 학교에는 이런 친구가 한두 명 있기 마련이다. 모든 교과목에서 눈부신 성적을 올리는 친구. 미술도 잘하고 여러 악기를 연주하며 연극에서는 주인공을 맡고 운동도 잘한다. 오랜만에 만난 이 친구는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 누구나 알아주는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 친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고 박수를 받는다. 하지만 그의 기회비용은 과연 무시할 만했을까? 오늘은 누구나 이 친구처럼 산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평생 한 분야의 전문가로 살아가도록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강요한다. 우리 앞에는 가혹한 길과 더 가혹한 길, 이렇게 두 개가 놓여 있다. 먼저 가혹한 길을 살펴보자. 어려서부터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목표로 정규 과목을 심화 공부한다. 대학교에서는 전공 과목을 선택해 학위를 받고 대학원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받는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 이보다 더 특수한 분야의 직업을 얻는다.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기만의 특기를 발견하고 키우도록 적극 격려한다. 이번에는 더 가혹한 길을 살펴보자. 전문학이나 특정 자격증 없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먹고 살 업종을 찾아야 하고 관련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운 좋게 일자리를 찾았으면 그 업무에 능숙해져야 하고 이후에는 그 일에 의지해 생계를 꾸려나가며 안정된 삶을 추구해야 한다. 각자가 올라가려는 정상은 모두 다르겠지만 사람들은 어쨌든 피라미드 정상에 올라가고 싶은 듯하다. 꼭대기에 올라서면 비로소 안전함을 느낄지 모른다. 하지만 그곳에서 충만한 삶을 느끼기는 어렵다.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다. 오직 한 가지 일에만 평생 헌신하며 살아가는 길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길이며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도록 세뇌당해온 것이다. 이 사회는 거대한 세계를 조각조각 분리하고 경계를 그으며 우리가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로 살아가게 만들었다. 누가 우리에게 한 가지 분야만 선택하도록 강요하는가? 부모, 교육기관, 고용주, 정부,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 우리 사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파편화와 초전문화를 영구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물론 전문화는 사회 속에서 나름의 역할이 있다. 각 개인은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으며 식량을 획득하고 가공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일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직업을 분업하는 방식이 상호 간의 이익이 되었기에 사회는 기능별로 세분화했다.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개인은 결속되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초기 인류는 자연스럽게 전문화의 경향성을 띠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필요성과는 별개로 특정 사회체제와 이념화에서 전문화 시스템을 강화하는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었다. 현대 전문화 시스템의 뿌리를 철학적 관점에서 찾아보자면 계몽주의 이후 서구 세계의 지적 패러다임에 주목해야 한다. 지식이 폭발함에 따라 당시 서구 세계에서는 인류의 방대한 지식을 전체로서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의 영향으로 비판적이고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지식에 접근하는 태도가 정착되었고 이는 지식의 전문화를 앞당겼다. 저마다 한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훨씬 쉬웠고 이런 방향으로 학문 공동체를 도모하는 것이 학자들에게도 편했다. 한 분야의 권위자는 이제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과만 경쟁을 펼치게 됐다. 지식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찾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에게 꼭 맞는 일을 하나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 일을 찾아낸 많은 이들은 이를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다. 이러한 추세와 악물러 학문이 분화하고 하위 학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대학 내의 학문 분과로 제도화되었다. 영국의 교육 철학자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는 이 같은 교육 탓에 과목 간 연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통합된 학문이 아니라 그 어느 학문과도 연계되지 않은 대수학을 가르친다. 기하학을 가르치되 거기서 끝이다. 과학을 가르치되 거기서 끝이다. 역사를 가르치되 거기서 끝이다. 문헌에 대한 단편적 지식, 이야기 구성과 인물에 대한 짤막한 분석을 암기 위주로 공부할 뿐이다. 이러한 교과목들이 생기 넘치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지식이 자신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맥락 없이 전달되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교육제도가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까닭에 학생들은 참 지식을 향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난다. 별 보람없는 직장의 메인몸이 되었다가 출퇴근길에 기초 수준의 역사책이나 과학책을 읽으며 뒤늦게 기초학문에 눈을 돌리고 난다. 어른이 되고 나서야 세상에는 기술 및 실용 지식 외에도 중요하고 흥미있는 지식 세계가 있음을 깨닫는다.
뒤늦게라도 각성하는 이는 그나마도 소수다. 이들은 인생을 경험하고 나서야 교육의 가치를 깨달았고, 그렇기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분업화와 전문화 시스템을 통해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개선, 보다 큰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가설에 기초한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전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오해다. 인간의 행동과 동물의 행동을 비교한 데즈먼드 모리스는 그의 베스트셀러 털없는 원숭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문가의 생활 방식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특수한 생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한 아무 문제가 없지만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면 전문가는 꼼짝도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코알라는 거의 전적으로 유칼립투스 잎에 의존하며 살고 특정 기후대 안에서만, 그것도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부 산림지대에서만 서식한다. 그리고 하루에 거의 20시간을 잠만 잔다. 코알라는 전문가 유형이다. 반대로 너구리는 제너럴리스트 유형이다. 너구리는 북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을 자연 서식 범위로 삼았고, 잡식성 동물이어서 딸기도 먹고 곤충도 먹고 새 알도 먹고 몸집이 작은 동물도 먹는다. 너구리는 문제없이 번식하는 반면 코알라는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요컨대 환경이 바뀌면 다양한 능력과 융통성이 좋은 종은 적응할 수 있지만 특정한 세부 조건에만 주력하던 종은 다른 선택지가 거의 혹은 전무하기에 멸종 위기에 직면한다. 이 원칙은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유발 하라리가 주장하듯이 급격하게 바뀌는 노동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불가피한 이직에 대비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꼭 필요한 생존 전략이 될 것이다. 우리는 21세기의 삶이 가진 복잡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불행히도 현재의 교육제도는 앞서 지적했듯이 이 문제를 다룰 역량이 없다. 변화가 없는 세상이라면 이러한 과정은 아주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가장 중요한 속성이 된 세상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표준적 상황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대신에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길을 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 가지 직업에만 인생을 건다면 그만큼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보다 다양하게 기술을 보유한 사람은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할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의 역량을 믿는 이들은 업무 현장에서 보다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전문화만이 답이라는 생각은 미신이다.